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마산에 오니까 정말 창원이죠. 이제 제 옛날 생각이 납니다. 83년에서 80년 마산 통합병 저희 부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파트가 되어 버렸죠. 그래서 제가 3년 살아서 아마 그 당시에 이제 군인관 마칠 때 같이 동료들이 이제 마산서 기업하자 할게가 저도 마산이나 부산에 기업할 뿐이었습니다만 운명이 또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강의하기 전에 조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송도 초음파 소식지를 쭉 발행하다가 지금 209호까지 가는데 지난주부터 잠시 휴관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선생님들이 이메일하고 전화가 와가 혹시 뭐 CVA가 오지 않느냐, 뭐 캔서로 또 입원했느냐, 병원에 뭐 폐업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좀 해명합니다. 저희 병원에 간호사가 전시혜진 간호사가 10년간 저희 병원에 근무하면서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첨부했는데 그 간호사가 이제 결혼 있는 간호사로서 그만두고 이제 서울로 가게 되어버려서 지금 우리 병원의 이런 업무가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아마 마지막 슬라이드가 당분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을 제가 여기 한글 파일로 전부 다 정리를 해놓고 CD를 또 제가 사진을 다 드렸습니다. 몸 받으신 오영호 선생님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간단하게 핵심 포인트만 찍겠습니다. 예. 이 하복부 통증 원인 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산부인과 질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여자인 경우는 배 아프다 하면 무조건 산부인과 질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과 질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다음 가끔 이제 비뇨기과 질환이나 혈관 질환이 아orta 에뉴리즘이라든지 아까처럼 다이섹션 어떤 베스큘라 질환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 경우에는 혹시 에뉴리즘이 있는지, 에뉴리즘 폭탄이니까 그런 게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화관 질환은 뭐니 해도 중수염이 제일 중요하죠. 이거 놓치면 환자한테 요거도 먹기 딱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자꾸 늘어나는 게 다이버티큐라이티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임상에서 가장 많은 게 이겁니다. 감염성 장염이죠. 이 감염성 장염이 제일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초음파로 해보면 어느 정도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물지만 어드밴스 콜론 캔서가 초음파로서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복막수염이랄까 이거 한 번만 진단하면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절로 낫는 병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병들이 이제 우리가 초음파로서 대피내게 진단은 못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확률로서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소관 초음파를 빼앗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 역할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호크아이 있죠. 요 안에 동그란 레이더가 있어가 즉 항공모함이나 즉 전함을 발견하면 구축함 발견하면 슈퍼네시가 가지고 박살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초음파의 역할은 바로 호크아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케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펜디사이티스입니다. 이 환자는 보시면 라이소아스 머슬이고 터미널 리듬 이쪽에 터미널 이런과 소아스 머슬 사이에 이 저에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아로 보니까 아펜딕스가 이렇게 끝부분이 스웰링 되고 이건 장축 사이고 단축 사이입니다. 주위에 페이셜 큐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를 떼어보면 헬류 신호가 이렇게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진짜 아펜디사이티스인지 노말로 스웰링이 좀 커져 있는 아펜디 알비에서 컴프레션을 해보죠. 컴프레션 하니까 전혀 컴프레션 안 되니까 이것은 아펜디사이티스다. 이건 슈프레이트 아펜디사이티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증례는 이 환자는 이제 마이크로 퍼포레이션을 동반하는 중수염입니다. 컨벡스 프로브로 소아스머스를 보고 터미널 건데 이쪽에 아네코익 부분이 보이고 여기에 좀 하이퍼에코익 보입니다. 그래서 리니아로 바꿔보니까 아펜디스 커져 있고 페칼리 써 있고 섀도우가 보입니다. 그래서 칼라 도플을 떼어보면 헬류가 아펜디스에 헬류가 이렇게 중과되고 이쪽 보면 프루이드가 큐레이션 됐고 팻이 이렇게 큐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다이아메트가 상당히 중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아펜디사이티 수술해가지고 아펜디스 진단되고 주위에 이제 마이크로 퍼포레이션 됐다는 것이 진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최근에 왔는 환자인데 이 환자는 우리 병원 오기 전날 건강검진에서 엊그제야 했는데 거기서 바리움을 먹었는데 물을 많이 먹으라는 지시를
했는데 자기는 물을 먹지 않았는 많이 먹지 않았답니다. 근데 그날 검사하고 난 뒤에 하복부가 아파가지고 자기는 이제 바리움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병원에 그 다음날 왔습니다. 엊그제. 이 굉장히 좀 애매했습니다. 여기 아펜딕스가 심되고 터미널 월이 조금 두꺼워지고 이쪽에 아펜딕스가 보이는데 주위에 팻도 좀 어큐레이션 됐습니다. 아펜딕스 장축상을 보니까 팻 끝부분이 약간 수연이 됐고 팻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애매모호했죠. 그래서 CT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CT 찍으러 찍지 않고 자기가 바리움 때문에 그렇다고 안 와가지고 4일 후에 이제 CT를 찍었더니 CT상에서 아펜디사이티스 퍼포레이션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왔습니다. 와가 제가 다시 보니까 터미널 림이 이렇게 디라테이션 됐고 여기에 프루이드가 보여 있습니다. 여기에 아펜딕스고 주위에 퍼스가 이렇게 보여 있습니다. 아펜디스 퍼포레이션 됐죠. 그래서 나중에 이 정리를 우리 멤버 보내니까 혹시 첫 번째 그 당시에도 CT를 찍었으면 그때 영상의학 선생님도 굉장히 조금 진단이 어려웠지 않겠는가. 어떤 의미는 진단이 좀 늦게 와가 진단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아펜디사이트 원인이 아펜디스 캔서였는데 이 환자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쪽이 이제 소아스 머슬이고 이쪽이 시쿰증인데 시쿰하고 소아스 머슬 캡처가 아네코익한 부분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펜딕스가 여기 아네코익한 부분에 주위에 그 헬륨 신호가 굉장히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프로브로 보니까 여기 아펜딕스에 있고 주위에 이제 프루이드 팻 어큐레이션 됐습니다. 사실은 이 환자 왔는 거는 84세 아저씨 할아버지인데 상복부 tun통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상복부는 보시면 스토막이 딜라테이션 됐고 여기 이제 GB가 됩니다. 스토막이 앵귤러스죠. 그래서 아펜디사이티스가 때문에 스토막이 2차적으로 딜라테이션 됩니다. 환자는 로압덤 페인이 그리 심하지를 않았습니다. 수술을 했더니 아펜디사이티스인데 이 시스트 아데노마가 있었습니다. 뮤신의 시스트 아데노마가 2차적으로 아펜디사이티스를 동반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드에이즈에서 그 아펜딕스의 캔서가 이게 아펜디사이트가 생기는 겁니다. 조금 드물지만 맹장에 비스트가 생겨오는데 이 이제 환자는 로압덤 페인으로 심하고 통증 소화불량이 왔는데 진찰을 해보니까 로압덤면도 약간의 페인이 텐던이 있었습니다. 메스가 상당히 시금 쪽에서 기시에는 메스입니다. 그래서 시금 쪽에서 안에 네크로시스도 약간 있고 칼라 도플러에서 보통 비스트가 헬륨가 조금 많은 종양인데 이 종양은 헬륨가 별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가 CT를 찍었는데 CT에서도 비스트로 자기들이 퍼스트 임프레션을 줬고 수술에서도 비스트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굉장히 좀 모르는 정리였습니다. 환자가 설산하고 하복부 통증으로 39세 남자가 에이지가 39세죠. 그래서 하복부 외부에 이런 종괴가 보였습니다. 종괴가 보면 경계가 좋고 안에 네크로시스 조금 있는 부분이 보이고 비교적 고해보인 종괴죠. 혈류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걸 보고 혹시 뭐 아펜디사이티스나 혹시 뭐 농양인가 의심해가 파티마 병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이제 찍기 전에 CT를 찍는데 영상의학에서 이렇게 뭐 오만 진단을 다 붙여 놨습니다. 프라이머리 리트로페리토널 뮤시너시스트 아데노마, 림판지오마, 시스틱 메소테리오마, 뭐 난판 슈도시스트 뭐 이런 식으로 뭐 굉장히 많이 해놨습니다. 수술했더니 진단명은 수술했더니 뉴로파이브로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진단명이 다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은 초음파로 진단이 어렵고 종괴만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 역할이 아니고 서전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실염입니다. 이 환자는 아펜디사이트 수술했는 환자인데 요번에 또 그 자리가 수술했는데 또 아팠습니다. 그래 환자는 혹시 재발했는 거 아닌가 수술했는데 왜 또 그 자리가 아픈가 하면서 왔습니다. 와 보니까 세미콜론이 굉장히 내용물이 조금 세미솔리드합니다. 보통은 세미콜론은 하우스라의 스토리 솔리드한데 세미솔리드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보시면 이쪽에 소아스머슬 여기 시급입니다. 바깥으로 아웃포칭에 있는
스트럭처 아네코익 스트럭처 보이고 위에 섀도우를 동반한 보에코 스트럭처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리니어로 보니까 이거 완전 다이버티큘럼이고 여기는 스톤이고 페카리스고 섀도우 있고 주위에 페드 큐레이션이 있습니다. 우하복부의 여기는 터미널 일륨도 이렇게 좀 딜라테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칼 다이버티큘라이트 CT에서 시칼 다이버티큘라이트 진단대가 약물치료로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게실염입니다. 게실염이 아까처럼 이제 그 시쿰의 게실염 아펜디사이티스하고 오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콜론에 사실 게실염 좀 잘생기죠, 외국에는. 이 환자는 이제 58세인데 과거에 진단이 되는 환자입니다. 1년 전에 이제 페인이 때문에 그 진단을 다이버티큘라이티스로 내시경하고 CT로 진단되는데 요번에 또 이제 구정기간에 아파가지고 왔습니다. 이 초파상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아웃포트 제거고 다이버티큘럼이 있는 부분에는 월이 좀 두꺼워졌습니다. 여기 이제 월이 이렇게 두꺼워 이쪽에 다이버티큘라이티스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조금 약을 먹고 자기가 병을 알기 때문에 항생제 먹고 치료하고 이러니까 제병을 쓸 때는 염증이 상당히 가라앉는 상태라서 칼라 도플러의 혈류 신호 증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게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임상에서 배 아프고 오는 고등학교 학생들, 중학생 학생들 상당한 사가 터미널 일라이티스입니다. 보시면 배가 아파 왔는데 여기 라이소아스모스 어퍼마진이고 이건 터미널 일륨인데 이 사이에 터미널 포스테리올하고 소아스모스 어퍼마진에 아펜딕스가 보입니다. 장축상인데 정상이죠. 칼라 도플러를 띄우니까 이 터미널 월의 혈류가 굉장히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미널 엘라이티스고 이 림프노드의 혈류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터미널 엘라이티스가 프라이머리 백이고 메센트 림프노이트가 부수적으로 이제 나오는 소견인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장간이라든지 뭐 골반강에 변이 없이 림프노드만 커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메센트리 림파노이트인데 이거는 진단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장관이나 주위에 병변이 있는데 초음파상이나 CT나 또는 수술해도 유관적인 소견이 없다는 거지 실제로는 병이 있는 거죠. 배가 아파가 오신데 라이소아스머슬 터미널 이쪽은 시쿰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보니까 아펜딕스의 장축산이 보입니다. 터미널 일륨에 내가는 조금 디스텐션 되지만 원은 두꺼워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멀티플한 림프노드가 있습니다. 림프노드 큰 거는 상당히 1.4cm 정도로 큰 림프노드입니다. 보통 이제 진단 크로닉 때는 림프노드가 5mm 이상 되는 게 3개 모여 있고 아펜딕스나 주위에 있는 장관이나 다른 골반강에 병변이 2~300mm였을 때는 메센트리 림파데나이티스는 병변을 붙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자하복부 통증으로 왔는데 설사하고 복통이 있습니다. 설사하고 복통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해보면 상당히 인포메이션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펜딕스를 보니까 아펜딕스는 정상인데 시그모이드 콜론을 보시면 여기 내강에코고 여기 안테리오 포스테리오입니다. 월에코가 좀 두꺼워져 있습니다. 파우도플러를 띄워보니까 혈류가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강은 좀 클랩스 되어 있고 안에 이제 월이 좀 두꺼워져 있는 시그모이드 콜라이티스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할로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한 시그모이드 콜라이티스인지 혹시 뭐그 울서레이티브 콜라이티스도 처음에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경과 관찰을 한번 해보고 증상이 좋아지시면 정상으로 돌아가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많아지는 게 이스케믹 콜라이티스입니다. 이 환자는 64세대 여자분인데 자복부 중통하고 혈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해보니까 이쪽은 하인결자인데 이건 정상입니다. 정상 플러스라고 있는데 이쪽부터 갑자기 월이 두꺼워져 버렸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월이 두꺼워지면서 서브 무코사가 에코제니스가 굉장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칼라 도플러에는 혈류가 파우도플러 혈류가 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의 확대 사이인데 서브 무코사가 두꺼워지면서 서브사의 에코제니스가 떨어져 있고 혈류는 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제가 대장 내시를 안 하니까 대장 사진을 보냈더니 이 귀중한 사진에 낙서를 좀 많이 했습니다.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는데 그쪽에서도 이스케믹 콜라이티스로
진단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메디컬 트리트먼트로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콜론 캔서입니다. 우리가 그 상당히 어드밴스 콜론 캔서를 스크린에다 가끔 찾는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3개월 전부터 우측 복부에 간헐적 통증, 2일 전부터 우하 복부에 지속 통증으로 왔습니다. 가글에게 아펜디사이티스 수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콜론이죠. 콜론, 여기 라이트 키들입니다. 여기에 콜론 월이 갑자기 월이 두꺼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내강이 예쁘고 포스테리얼도 좀 두꺼워졌습니다. 조금 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콜론 월에 내강 예쁘고 월이 이렇게 두꺼워져 있고 주위로 침윤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이트 키들 있죠. 혈류는 그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리니아로 보면 훨씬 잘 보입니다. 월이 엄청 안테리얼 쪽으로 두꺼워졌고 포스테리얼도 두꺼워졌습니다. 여기에 내강 에코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상행 결장암이 의심돼가 영남대학교에서 수술했고 어센딩 콜론의 뮤시너스 아데노카시노마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막수염입니다. 이 환자는 35세대인데 내원 6일 전부터 이제 통증이 있어가 장염으로 투약받았고 통증이 지상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병원 오기 전에 영상의학과에 가서 CT 쪽가 복막수염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진단을 결과를 알고 했으니까 훨씬 진단하기는 좋습니다. 콜론에 이렇게 내강에 에코고 여기에 라우다 하이퍼 에코에 한 이런 메스가 보입니다. 아픈 자리에 저희 병원 올 때는 통증이 상당히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콜론 메스가 이렇게 내강하고 연결이 안 됐습니다. 다이버티큐라이티스 같으면 이렇게 이제 내강하고 연결이 됐고 또 여기 월이 두꺼워지는데 월은 두꺼워지지 않았죠. 여기. 그래서 CT 상에서는 여기 그 복막수염입니다. 복막수염은 한 번만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페인 있는 부분에 고에코인 메스 또는 경우에 따라는 내부는 저에코고 바깥에 고에코일 수 있고 또는 내부가 약간 고에코 바깥에 저에코로 둘러싸는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내강과 연결되지 않는 그 메스가 있고 그 부분에 텐더니스가 있고 그럴 때는 복막수염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끔 보면 우하복부 통증으로 오시는 환자 중에 스톤 환자가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있고 유린을 브레드 보면 이쪽은 유린 제트가 보이고 이쪽은 트윙클링 아티팩트 보이고 보에코 보입니다. 유린 제트는 이거는 아티팩트입니다. 이게 실체가 아니고 모션 아티팩트죠. 칼라 도플러에서 이 유린이 볼륨이 가면 모션이 생기죠. 그래서 모션에는 아티팩트인데 가끔 아사이티스 환자들 하다 보면 체위 변화를 하면 아사이티스 움직이면서 칼라 도플러가 보입니다. 이거는 혈류 신호가 아니고 아티팩트입니다. 스톤이 이렇게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유레트로 베시큘라 장춘의 스톤입니다. 자, 다음부터 산부인과 하겠습니다. 산부인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 배 아프면 산부인과 먼저 시작이 됩니다. 환자는 39세인데 내연 2일 전부터 하복부 통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진 보시면 유리너리 브레드 여기 서빅스고 유트러스입니다. 유트러스에 이런 이제 트리플 라인이 보이면 페리 오뷸레이트 피스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오뷸레이션 해가지고 통증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환자 히스토리를 물어보니까 오뷸레이션 배란할 때마다 이런 통증이 자주 있었다 합니다. 아마도 하복 통증은 오뷸레이션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8세 이상 갑자기 내원일 오전에 움빌리커스하고 하복부 통증이 생긴데 오후에는 더 심해져가 급격한 통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하복부를 보니 골반강에 아사이티스가 있습니다. 이거 장간 고리고 아사이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너리 브레드 보고 유트러스를 볼 때 유트러스는 노멀입니다. 그래서 프레그넌시는 아니고 이 액토픽 프레그넌시가 아닌가 싶어가 외과로 보냈더니 외과에서 라파로스코피 있는데 이 오바리안 랩트 오바리안 시스트가 럽처돼 가지고 헤모페리토니움 되어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처음에는 액토픽 프레그넌시 럽처인 줄 알았더니 오바리안 시스트 럽처입니다. 그 다음에 이 환자는 이제 오래된 사진입니다. 환자가 4일 전부터 우하복부 통증이 있다가 내어들이 통증이 심해가 자궁인들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궁각에 우측 자궁각에 시스트가 있고 요 안에 솔리드 메스가 있는데 그 안에 혈류 신호가 있습니다.
이건 자궁가계성인 액토피 프레그넌시를 의심돼가 산부인과를 보냈더니 산부인과에서 여기는 유트러스입니다. 유트러 엔도메트리움은 시크릿인데 그 임신낭은 보이지 않고 요 코너에 이제 자궁가계 임신낭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코니얼 웨지 리섹션으로 수술했습니다. 그 다음에 액티노마이코시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여자들 특히 IUD를 오래 해놓은 사람들이 인펙션을 일으킵니다. 환자가 5일 전부터 간헐적 발열이 있어가지고 하부 통증이 왔습니다. 보니까 여기 유리너리 브레드 있고 유트러스가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선상여포가 바로 IUD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굉장히 시스틱한 부분도 보이고 이건 유트러스입니다. 이게 경계가 불규칙한 염증이 있습니다. 헬류신호의 헬류가 굉장히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PID를 의심하고 산부인과 보냈더니 산부인과에서 골반염이고 자궁의 IUD를 제거하고 거기에 액티노마이시스 이스라엘리가 검출됐습니다. 메디칼 치료로 나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튜버 오바리안 옵세스도 있습니다. 여자들이 갑자기 배가 아파가 발열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방광이고 자궁입니다. 이 방광인데 이쪽에 옵세스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옵세스가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그 튜버 오바리 옵세스입니다. 그래서 CT를 찍었더니 CT에서 오바리 여기 오바리입니다. 오바리가 그 염증이 있고 프리드가 폴리드 되어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튜버 오바리안 옵세스로 수술해가지고 수술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테라토마입니다. 굉장히 제일 많은 오바리에 가장 많은 메스죠. 솔리드 또는 솔리드 시스틱 메스입니다. 6개월 전부터 젊은 여자죠. 우하부 통증이 자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여기 이제 유리너리 브레드 유트러스입니다. 여기에 우하복부 우측 부속기에 이런 시스틱한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시스터 부인이 있고 이런 뮤랄 노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이 부분에 페인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었더니 CT에서도 이제 머추어 테라토마로 진단이 되는 진단입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에서 이렇게 페인이 있고 이런 좀 시스틱 솔리드 같이 있으면 넘버원이 오바리안 테라토마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캔서도 가끔 옵니다. 여자들이 산부인과가 내과에 오죠. 1개월 전부터 자아복부부터 소화불량이 왔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자아복부 압통이 있었습니다. 보면 오바리입니다. 오바리 좌측면에 솔리드 포션이 있고 시스틱 포션이 이런 겁니다. 보통 마리너리 크라이테리아에 이제 월이 두껍고 솔리드 포션이 있고 셉툼이 두께가 3mm 이상, 월 미리가 3mm 이상 되면 마리너리 서스펙션합니다. 근데 요 솔리드 포션이 진짜 솔리드인지 다른 건지 알기 위해서 칼날 떼어 보니까 여기 헬리신호가 보입니다. 헬리신호를 보니까 여기에 펄스 도파에 박동파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형성입니다. 오바리에서 솔리드 앤드 시스틱이 나오면 캔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히러스 시스트 아데노마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여자들이 이제 하복부 통증이고 소변 볼 때 잔노감 이런 두통이 있는 환자들이 가끔 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유리너리 브레드고 여기에 메스가 있습니다. 석회화된 메스죠. 섀도를 동반합니다. 이 메스가 오바리안 메스인지 안 그러면 서브시로살 메스인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연결이 있는지를 보는데 이 환자는 다행히 유트러스가 있고 이쪽에 메스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속에는 칼라 도플 할 때는 이쪽에 브릿진 베슬 사인이 있으면 만약에 이게 오바리안 메스 같으면 이 혈류가 바깥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깥에서 들어오는데 만약에 이것이 서브시로살 메스 경우에는 유트러스에 있는 마이오메트리움에 대한 혈관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걸 브릿진 베슬 사인인데 브릿진 베슬의 포지티브만 서브시로살 그 유트라인 마이오마고 그 아니면 혹시 그 오바리안 튜머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칼라 도플라인데 혈류가 뜨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제네이션이 많이 돼가 이 부분은 뭐 칼시피케이션 되고 그래서 혈류가 아마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됩니다.
CT 찍어가지고 이렇게 칼시파이드 유트라인 마이오마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이 85세대 남자분인데 당뇨병 환자인데 최근에 배꼽 주위에 폴짝폴짝 뛴다 하는 그런 증세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니까 아브도멘 아orta 갑자기 이렇게 휴지하게 벌징됐습니다. 벌징됐고 혈류는 이렇게 터블런트 플로우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도멘 아orta 에뉴리즘이죠. 이제 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가끔 요새 노인분들 아브도멘 아orta 에뉴리즘 가 있는 분 많고 또 이걸 이제 그라프 서저리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선배 중에서 김영욱 선배 있고 그 삼성의료원에 일반외과 있는데 앞으로 자기들 이야기하는 10년 내로 수술에 베스큘러 서저리가 그냥 일반 제너럴 서저리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메이저가가 뭐 앞에 스토마 캔서 뭐 이런 게 아니고 바스큘러 서저리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넘버원가가 일반외과는 바스큘러 서저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특급으로 달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 책 잡아보시고 그 다음에 CD를 또 보시면 상차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